듣고 싶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번부에 이어서 계속합시다. 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방금 서로 얘기했지만은 이 과거 청산이 다 똘똘하게 해놔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60몇 년도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일 청구권 이때 명백히 다 국가 대 국가 마주 앉았을 때 다 해놨으면 이것까지 다 싸잡아서 정확히 해놨으면 여기까지 안 왔는데 오늘의 기준으로서 볼 때는 그 협정이 미흡하고 또 미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잣대를 갖고 과거의 조약들을 대보고 과거 시대의 그 형태를 오늘의 기준을 갖고 재단하려고 들면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이 협정이 쌍방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협정이 나왔으면 좋겠지요. 그때도 대한민국의 정부가 대한민국을 일구는데 돈이 없어서 절박한 심정을 안고 이 회담에 응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받아서 이 어떻게 나라의 기관을 공업을 닦는 그게 절실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돈을 받아서 나라 기관을 전부 다 이렇게 도로도 다 닦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관 산업을. 그때는 그게 절실했던 것 같아요. 아베 말은 다 끝났는데 왜 또 이제 와서 정부가 바뀌면 또 이렇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밥술이나 들고 보릿고기를 쉽게 넘는 국민이었으면 그렇게 처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뭐 한일 정상회담 두 정상회담 간의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든지 했어도 이걸 왜 저는 아베가 왜 이걸 가지고 무역 보복 끊을 수 없는 카드를 디밀면서 화이트 국회에서 빼버리고 왜 이런 사단까지 만드는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베가 일본 총리로서 총리도 사람 다 국가 지도자들 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상 국가관 그 사람만 생각하는 자기를 국가를 위한다는 그 사람만의 애국이 좀 덜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지도자를 가르는 거예요. 근데 아베 하나 올라앉아가지고 이렇게 분주탕을 피워놨는데 다 한 걸 왜 자꾸 그러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무슨 명분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나는 슬프고 또 슬픈 게 196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얼마나 절실했으면 위화가 그때 이렇게 뒤끝을 남기는 협정을 했겠나.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놓고 보게도 돼요. 그거를 그때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오늘의 잣대를 갖고 그때 협정을 잘했니 잘못했니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거는 아예 무의미한 거고요. 그 후에 이거를 대한민국이 또 정리하자 뭔가 해가지고 법원 나왔잖아요. 뭐 이제 배상하라. 나한테 일본은 안 주겠다 그러잖아요. 아베는 안 주겠다 그러잖아요. 일본 정부는. 그게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올라앉았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전쟁에서 또는 일본이 패망하면서 여러 가지 뭐 해놨던 기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뭐를 다 놓고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또 나중에 65년도에 또 한일 청구권에 대한 배상도 다 했다고 치면 그때 어떤 외교적으로 나라 대 나라로서 뭔가 체결했으면 거기에 대한 신뢰를 아베는 안 지킨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았다고 치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우리 그런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이라든지 뭐 강제징용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또 뭘 했냐 그걸 받았으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으면 또 그걸 갖고 우리 그분들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뭘 해줬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바라본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때 65년도 협정이 뒤끝을 남아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 또 두 국가가 앉아서 풀 문제예요. 법원을 개입시켜가지고 이렇게 법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다치다 오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그걸 판결을 때려버린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나왔으면 국가고 정부 간 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 불거졌으면 다시 그쪽으로 가서 해결해야지요. 법원 거 가지고 법이 그렇게 때렸으니 모르겠수다 내놓으시오. 정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레벨이 있는데. 그냥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거를 일본 쪽의 기업의 예.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판사의 판결도 예.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분들에서 뭐를 해줬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이야기를 시킬 수 있다. 그런 일도 나올 수 있죠. 어느 한쪽은 그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어요. 다 받았다. 일본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포함 안 됐다 그러잖아요. 법 해석도 다 달라요. 같은 법이지만은 또 하나를 보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그때 국력과 가난도를 놓고 볼 때 그저 어떻게나 경제 도야 보릿고기에서 벗어나자 여기에 총력을 하다 나니까 여기에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위정자들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이젠 다 먹고 살만하고 다 이렇게 되고 이젠 하니까 이 의식이 떠가지고 배상을 받아내자 하고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징용 배상 받겠다고 누가 제기한 사람이 있는가? 난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은 다 의식이 깨가지고 사람을 씹어 억울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나왔는데 오늘의 잣대를 가지고 오늘의 의식 순위를 가지고 과거를 절대 재단하면 안 된다. 이게 내 말이에요. 모든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이게 뒤끝을 남겼으면 오늘도 법원이 앞서서 정치가 풀어야 돼요. 정부 간의 회담으로 나온 데서부터 다 산생된 거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마주 앉아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법원들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거치면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다 손을 안 댄 거는 그거를 법적으로 보는 것에 능가하는 무슨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 다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베도 골이 나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계속 그러고 여기는 또 아니다. 법조항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또 계속 그러잖아요. 야, 나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건 누구 편도, 나는 우린 누구 편도 아니우다. 우린 대한민국 편이우다. 이 정치적으로는 네. 참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네,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그때 당시 옛날에는 그 일본 정치인들과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안 보이는 타협이 있고 안 보이는 거래가 있다 치지만 지금은 그런 타협들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위로 올라온 거지 않을까 싶기도 이게 지금 하고. 끝점에 간 거예요. 여태까지 쌓였던 것들 이런 문제를 계속 주구장창 주장해 온 세력들이 이게 다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민과 트러블 있고 서로 중하고 그거 바라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일본 국민도 없을 거예요. 이 정치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역보복을 당하고 그 화이트국에서 배제된 이 상황을 북한이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이 누구한테 얻어맞든 맞으면 고소한 거라 저것들은. 자기가 오히려 더 때린다니까? 싸! 하고 그 미사일 발사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하고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안하지. 내 맛을 짓 하지 말아라 하고 남쪽이라 되고 계속 소리치고 있잖아요.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어놔요. 지금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북한까지 가세해서.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법 위에 서는 그 어떤 법 위에 서는 가치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법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되지만은 그걸 놓고 보고 한일 두 나라의 미래를 내다볼 때는 이 문제도 또 어떻게 제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면 또 해야 되는 게 정치 아니에요? 그래서 뭘 낳는 게 있는데 지금 일본도 피해보고 일본도 이제 패망해가는 팽이성
팽이돌이 같다고. 제 나라 걱정이 나지 왜 일본 걱정을 해요? 일본은 아베가 자신 있으니 이런 일을 벌려놨겠죠. 우리는 우리나라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불매운동하고 뭐 충분히 가능해요. 그거는 애국심에서. 네. 왜 국익을 챙겨야 되는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그걸 더 부채질하는가 그거지요. 한가지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응. 아베는 자기 국익을 위해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트럼프가 붙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네. 그런 고집 때문에 국민들 다 굶어 죽고 지금 직전인데도 국익을 위해서는 아베는 국익을 위해서는 트럼프에 서슴없이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하는데 문재인 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고집을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각 대통령들도 다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리상의 높이, 국가 간, 국민의 내가 이 맡은 기간에 어떤 포부를 가지고 국가를 안전적으로 든든하게 이뤄나가겠는가 높이가 다 다른 거예요. 폭이, 스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 큰 지도자는 강인하게 나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긴가민가 실현할까 말까 꿈은 품었지만 자신 없는 지도자는 죽수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책임진 기간에. 그런 우린 사례를 많이 봐요. 지금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국익을 침해당하고 국민들이 막 삶의 고통을 느끼는 미주에도 많잖아요. 그 남아메리카 쪽에도. 다 국가 지도자의 리상의 높이고 준비 정도의 높이예요. 그 다음에 인품의 높이고. 국민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는. 나는 나를 위해서는 무릎을 안 꿇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꿇는다. 얼마나 도량이 얼마나 커요. 나는 그런 도량과 아량과 배포를 가지고 어떤 집단 국가의 국익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거지요. 그걸 흔들리기 하면 그 옆에 배가들이 다 붙어서 같이 풍치면서 이 여론을 오도하고 그래요. 원래 띠띠한데 뭐가 더 잘 붙어요. 네. 그 이제는 어둠에 18이 붙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깨끗하고 정갈하고 도구하고 비전이 크고 도량이 크고 아량이 있고 함부로 못 붙지요. 왜? 믿으니까 그 지도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내가 말인 거예요. 내 어느 나라도 국익은 양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작은 나라로서 생존하기 위한 탁월한 외교력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 선교사 3명이 대한에 왔댔대요. 그때 이조 봉건 시대, 대한제국 시대는 모르겠지만 여기 상당히 헷갈려요. 북한 용어하고 여기 다르니까. 한반도를 쭉 유럽하고 나폴레옹한테 갔대요. 나폴레옹이 어디 갔대나 아주 동방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갔댔다니까. 그러면서 선물을 내놨대요. 장죽 있죠? 뽀뽀 빠는 거. 담배 장죽 하나하고 부싯돌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돌주고 이게 불 켜는 거라. 장죽 이건 뭔가 담배 빠는 거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아직도 그냥 총 쏠 때니까 아니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 국가가 있는가? 있다. 그 나라 독립국가인가? 물어보고 독립국가라고. 도대체 그 나라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길래 독립국가인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그때 뭐라고 제종 러시아, 청나라, 그 다음에 이 짝에 일본. 그 짬에 딱 끼운 조그만 나라인 거예요. 그 짬에 껴서 아직도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민족이라 그랬대요. 이거는 대한민국엔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역사 우리 사회 가운데서 심심하면 이 말을 해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상당히 지혜를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 짬에 껴서 500년이라도 독립국가로 있은 거요. 마지막에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 낙해지고 국민이 더 낙해지고 저녁끼리 계속 싸움하다 하니까 마지막에 내세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도 역사는 반복된다. 그 지혜 그때 그 필던 그 네. 지혜가 또한 필요할 네, 타이밍이긴 그게 한데 필요할 때죠. 그 또 이게 또 한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네. 이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 동맹 국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 네. 일본과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미국 저기 그 한미일 공조의 어떤 동맹이 약화되고 네. 일본과 한국 자체가 벌써 이렇게 좀 무역의 네. 갈등을 빚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국방에 대한 자산 능력들을 가지고 배치하는 데 있어서 네. 이게 이제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네 그런 건 없을 거. 왜냐면 싶은 말씀도 요거는 있고 대륙에 붙은 발판이나 같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는 그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저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화약고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일본은 그걸 자기들이 대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네, 정국이니까 예. 뭐 화약고 뭐 네. 근데 그게 화약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든든한 우리 미국과 한국의 어떤 동맹으로 예.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화약고가 아니죠. 확고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저 한미동맹을 확고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그렇죠. 철저히 주둔시키는 게 그렇죠. 국익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맞죠. 이 러, 중, 북 다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쭉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우리 붙어 있고 일본 있고 필리핀, 대만, 뭐 인도네시아 이게 다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 주변이 다 친미 국가들이에요. 다 친미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다 또 바다 해양이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 엉덩이 못 들어요. 제 땅에서 미국하고 경쟁할진 몰라도 세계 무대에 나와서는 미국하고 경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서 한 일조를 하고 있지요. 일조를 하고 있는데 뭐 정직한 적보다 정직하지 못한 동맹 이거는요 혜택도 못 받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맹 맞지? 맞아요. 그래 동맹이다. 그래서 그 급이지요. 같이 어깨 겹고 뭔가 그 국제사회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국익을 챙기고 폴란드 나라들처럼 이라크 전쟁 때 폴란드는 제각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유전 몇 개를 가져갔잖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국익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어떤 지도자가 국익보다도 자기가 선거 때 한 정치적 신조를 더 중요시한다 할 때 나라가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정치적 발언 하시는 이 이 부분을 좀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이정자가 네.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국가의 국익을 더 중시하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지도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신조, 이념, 정치적 성향을 더 중요시하고 국익에 위에 놓는 지도자가 정치를 하는 나라하고 그 결과는 달라요. 국익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지만은 국익의 위에 자기 정치적 이념, 성향, 정치적 집단이지 자기 세계관, 정치적 세계관을 위에 놓은 자기 개인이 그걸 위에 놓은 대통령은 성공 못해요. 나라만 분주하게 만든다 그 소리예요. 내가 말하자는 건 뭐 각자가 다 생각하게 달렸지만 나 개인적으로 그래.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개인이 되고 싶어도 개인이 되면 안 돼요.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프랑스 있잖아. 짐이 곧 국가다. 그거나 똑같아요. 그 순간만은 그렇게 돼야 돼요. 국익. 네. 국익 위에 자기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뭐 어떤 견해, 자기가 몸담았던 정치적 집단, 그걸 국익 위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라가 참 백성이 참 피곤해져요. 약화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빨리 우리나라가 이거 국익을 위해서 좀 잘
해서 좀 우리 강대한 나라가 네. 돼서 예. 지금 이런 지금 부분 잘하고 일본과 진짜 계시잖아요. 이 일본과의 역사적 네. 문제 이것도 그렇지만 이게 아니었어도 터질 건 터졌어요. 또 네. 우리 그 독도 문제도 그렇고 네. 왜 남의 영토 와가지고 네. 전투기 와가지고 왜 총질하냐고까지 그쵸. 했으니까 그저 이런 부분 일본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 내부가 소란하면 외세가 자꾸 개입해요. 안에 탄하면 자꾸 진출 나가는 거고, 안이 약하고 자꾸 쌈나면 외세가 자꾸 넘보는 거예요. 그 역사적 트렌드가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욕할 것도 없어요. 그 잘하고 있겠죠. 얼마나 대통령도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나 그 잠을 자든 못 자든 결과는 책임져야 되니까 대통령하고 위정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국민이. 그래서 우리 국민들 보세요. 반일 운동도 정관이 개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우리 수준에서 한다고. 아,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이 일본을 무조건 탈일본을 해서 그게 답이 되느냐? 그건 안 되죠. 아니면 이게 WTO 우리 국제무역상에 서로 아시아가 다 이렇게 공생관계로 해서 그렇게 나가야죠. 해서 할 수 있는 탈일본화 네. 가능하지도 않거냐. 그건 안 돼요. 그건 탈일본화 그거는 지향에서도 안 돼요. 그래 물론 북한 물고 탈 하면서 자력갱생 강고분투하다 쪽골이 된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면 다른 나라 문물이 들어오면 무너질까봐 모기장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완전히 세상에 둘도 없는 폐쇄국가를 만들어놨으니까 저렇게 절약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보겠다고 이제는 핵을 계속 쏘고 한일 관계의 이 불미스러운 그 틈을 타서 계속 일본에다도 안 되고 대한민국에다 대고 계속 쏘고서는 너희 매 맞을 짓 하지 말라고 쏘고다 하고 딱딱 명찰표를 붙여놓고 있잖아요. 네. 한 번씩 쏠 때마다 네. 그 용도에 대해서 일본도 안 건드렸어. 미국도 안 건드렸어요. 딱 대한민국만 건드리고 네, 있어요. 맞아요. 못된 놈들이요. 그게 평화경제의 대상이라고 지칭한 북한의 작태요. 그러니까 평화경제도 북한이 다 정리된다면 멀리 그때까지 사시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그날을 보긴 하겠죠.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날까지.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